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특수부대 지원. 북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자. 나는 연대 대기중대에 배속되어 임시로 머물게 되었다. 이때 베트남 전투병으로 갔다 온 자들 15명이 뽑혀 소령의 인솔하에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오성산 맞은편의 접근산으로 견학을 갔다. 눈이 꽤 쌓여 있었다. 군화가 너무 미끄러워 수십 번을 넘어지고 뒹굴었더니 결국 이마에 땀이 물 흐르듯 흐르고 말았다. 정상에 올랐더니 오성산이 손에 잡힐 듯이 보였다. 북한의 전방 요새지인 오성산은 남한의 접근산에서 보면 저기 손만 쭉 뻗으면 머리라도 잡힐 정도로 가까웠다. 철조망 근처에서 망원경으로 보니 저기 훤히 보이고 그냥 눈으로 보아도 오성산이 있는 북한의 군인들이 보였다. 철조망 근처에서 나는 적군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한 민족, 한 핏줄들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마음도 찡했다. 서로 싸우지 않으면 피차 총을 겨누고 가슴 뛰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생고생을 하고 민족적으로 볼 때 경제 발전에도 크나큰 손해임을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기만 했다. 인솔자 소령의 브리핑에 이어 근무지 책임자 소위가 전방 실정에 대해 브리핑을 하여 들었다. 눈은 30cm 이상 쌓여 있었다. 물이 보급되지 않아 눈을 녹여 밥도 짓고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조개탄 난로 위에 눈을 녹인 보리차 물이 주전자에서 펄펄 끓고 있었다. 가슴이 훈훈했다. 진지 책임 소대장은 대접할 거라고는 이 보리차밖에 없다며 모두 기념으로 눈물의 보리차나 한 잔씩 먹고 가라고 했다. 베트남전 못지않게 155마일 휴전선의 전우들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모두 제대할 때까지 전방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근무하라고 말했다. 이날 아군의 진지에서 가까운 오성산이 철조망 너머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고 베트남의 문제도 크지만 남의 나라보다 내 민족의 국방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반도의 허리가 두동강 난 155마일 휴전선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이웃나라 전쟁에 몰두하겠다는 내 개인의 군사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한의 한 지도자로 인해 남한의 50만 젊은이들이 군인으로서 3년씩이나 지옥 같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다. 인생 최고 좋은 때인 21세에서 23세까지 군 복무를 하니 청춘이 아깝다. 또 국방비가 너무 아깝다. 전쟁을 일삼는 북한의 지도자 때문에 6.25 전쟁 때 당하고 지금까지 그로 인해 고생하니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희생하고 북으로 넘어가서 전쟁 살인자 한 명만 1대1로 죽이면 되는데 라고 밤마다 생각하다가 결국 북한의 간첩으로 가야겠다 마음먹고 특수부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실상 상부의 명령 따라 한 번 베트남에 갔다 왔으므로 또다시 베트남에 갈 의무는 없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선을 쳐다보니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기보다 차라리 남은 군 생활은 민족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계속 용솟음 쳤다. 이왕 충성할 일이라면 내 민족에 직접 유익이 되도록 남은 군 생활을 하여야 되겠다고 마음을 돌려 결심을 거듭하게 되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나는 전투 경험도 있고 하니 이왕이면 한국군 최전방 철조망을 넘어 북한에 가서 특수임무를 띠고 남은 군 생활을 함으로써 민족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했다. 북한 오성산을 쳐다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나의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결국 그날 견학이 끝나고 돌아와 책임자를 만났다. 나는 제 파워를 지원하려 했는데 마음을 돌려 철조망 넘어 북한에 파견되는 특수부대를 지원한다고 하였더니 왜 그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냐고 책임자는 심각히 물었다. 나는 이왕이면 군인으로서 국가에 바친 몸이니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동족을 괴롭히며 전쟁을 일으키어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는 북한 때문에 남한의 젊은이들 50만 명이 최고 좋은 젊은 나이에 3년씩이나 지옥고생들을 하고 군 복무 기간에는 50만 명씩이나 일을 못하니 얼마나 손해냐고 말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고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 한 명만 죽으면 해결되니 북한에 가려는 목적은 그놈 없애려 간첩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베트남의 적보다 민족의 적을 없애야 된다고 했다.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내 의무는 다였으니 이제 우리 국가의 평화를 위해 남은 바 임무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철쟁 너머에서 첩보 특공대로 근무하고 싶다고 했다. 책임 지휘관은 내 속마음의 말을 듣고 좋다고 하며 며칠만 기다려 보라고 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나를 부르더니 첩보 특공대 근무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내가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 부모, 형제가 있어 자격이 안 된다고 했다. 가정에 부모와 형제들도 다 있는데 왜 이런 지원을 하느냐고 오히려 만류했다. 아무래도 신원조사를 한 것 같았다. 부모, 형제가 모두 있고 가정에 이상이 없는 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으로 봐서도 해당이 안 되었다. 가기 전에 훈련받고 하다 보면 제대할 때가 되기 때문이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싸워 주심으로 민족 사랑과 의분의 심정이 타서 가려한 것이었는데 할 수 없었다. 고로 나는 다시 본래 마음먹은 대로 제 파월 지원을 했다. 아멘.